부분과 대퇴해서 우선 발과 발목, 종아리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다리, 알다리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서 내가 그냥 재밌어서 올려놔봤어요. 여기서 종아리 알배기와 슬림한 발목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다리를 이쁜 다리라고 하는가를 찾아봤어요.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다리는 전체 몸 길이의 50%를 초과해야 되고, 이때 무릎 이하 길이가 허벅지 길이보다 10% 정도 더 길면 늘씬하고 잘 빠진 다리라고 한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의 길이 비율이 5대8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 좋은 사람들 얘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꺼운 발목, 하지부종, 종아리 경련, 쥐라고 하죠. 그리고 발피로,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발목이 뒤로 기울어 있는 사진을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놨어요. 두꺼운 발목과 하지부종이 원인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굵은 골격이 두꺼운 발목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골격이 두꺼우면 그럴 수 있겠죠.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통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유전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사진 찍으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고요. 중요한 거는 다른 요인 때문에 지금 굵어지고 있어요. 잘못된 걸음걸이가 두꺼운 발목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잘못된 걸음걸이가 먼저인지 잘못된 발목이 먼저인지,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발목이 불안정해진 것은 발목이 먼저 불안정해진 게 아니라 이거 주변에 그 안정시켜주는 조직들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부종이면 순환이 안 돼서 하지부종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지부종이면 부었으니까 당연히 발목이 두꺼워지겠죠. 이건 원인은 아니에요. 결과지. 하지부종은 인터넷이 말하는 하지부종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 하지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혈액순환 장애가 되면 당연히 하지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짠 음식을 섭취하면 물을 많이 마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배출이 잘 안 된다면 그게 하지부종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발목만, 종아리만, 하지부종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붓거나 좀 뚱뚱해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발목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그렇고요. 내부 장기 중에 심장 간질환이 있다면 순환이 떨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하지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정맥혈이 되돌아갈 때 쫙 올라가거나 밑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딱 받쳐줘야 되는데, 그 받쳐주는 기능이 떨어질 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정체될 가능성이 있겠죠. 발 쪽에. 그러면서 하지부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런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지면, 발목이 이렇게 뒤로 기울고 있는 것이 더해지면 훨씬 더 심해지고 훨씬 더 많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자꾸 거꾸로 움직여요. 나는 자꾸 이게 거꾸로 움직여버려요.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 자, 그러면 발목이 굵어지는, 그리고 하지부종이 발생하는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발이 필요해지는 직접적인 원인 자세성 알다리라고 했어요. 자세성 알다리. 그럼 자세성 알다리. 자, 발목이 뒤로 기울었어요. 발목이 뒤로 기운 것을 우리는 족저굴곡이라고 합니다. 정강이와 발등 사이 각도가 종아리와 바닥 사이 각도보다 커졌을 때 이걸 족저굴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목이 밑으로 기울었다 해서 족저굴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요 앞쪽이 좁아져 있는 경우를 족배굴곡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정강이 근육이 길고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 있는 경우를 우리는 굴곡이라고 하는데, 지금 옆에 사진을 보면 발등과 정강이 사이 각도가 98도예요. 기준 각도는 우리 몸은 수직으로 서 있어야 맞잖아요. 그죠? 수직으로 서 있어야 맞아요. 수직으로 서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90도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8.1도, 이건 90을 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98도가 8도로 지금 발목이 뒤로 기울어 있잖아요. 기준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8도가 더 뒤로 기울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각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조직이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바닥과 종아리 사이 각도가 8.2도, 82도. 이거는 8도가 또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뒤를 합치면 16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 각도가 90도인데 지금 82도니까 8도가 적은 건데, 그러면 요 사이는 각도만 작아진 게 아니라 조직도 경직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로 내려왔던 혈액은 되돌아갈 때에 표층 혈액은 이 뒤쪽 종아리 쪽을 타고 발목 뒤쪽 그리고 종아리 쪽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하지 정맥류 있는 분들, 하지 정맥류 있는 분들 보면 앞에 정강이 쪽에 하지 정맥류 있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전부 다 이 뒤쪽에 있잖아요. 뒤쪽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발로 내려왔던 혈액이 되돌아갈 때 표층 혈액은 발목 뒤쪽과 종아리 근육을 타고 순환하게 되어 있는데, 종아리 근육이 지금 경직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각도가 작아지면서 경직되니까, 그러면 노폐물이 물은 그냥 억지로 밀려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노폐물은 발과 발목과 종아리에 오후 시간이 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정체되어 버리면서 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기타 혈액순환 장애 요인이 있을 때 오후 시간이 되면 발과 발목 종아리의 노폐물은 정체가 되면서 피로가 유발되고, 저녁 시간이 되면 하지 부종이 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 쥐가 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요인들이 두꺼운 발목이나 부은 발목 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거의 인터넷에서 설명들을 안 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거꾸로 움직이네 얘가.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병원에서는 종아리주사나 종아리 퇴축술, 종아리 지방흡입, 보톡스, 신경차단술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병원 가서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바닥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지, 요런 땅콩볼이라고 하죠. 사실 땅콩볼 제가 만든 건데 딱 만들려고 해서 2달 지나서 보니까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고무로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나무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14년에 만든 것 같아요. 어떻든 이런 땅콩볼, 이거 무릎 꿇고 앉아서 종아리하고 허벅지 사이에 끼워가지고 몸 흔들면요, 처음에 엄청 아프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줘도 정말 종아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링, 젠닝 뭐, 이런 것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사이에 끼워놓고, 여기서 주물럭주물럭 해주니까, 일단 순환이 되잖아요. 일단 순환이 되지만, 발목이 뒤로 기운 것을 정상 상태로 갖다 놓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동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앞쪽이 힘을 쓰는 게 아니라요. 뒤쪽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뒤쪽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떤 그 높은 턱 위에 올라서서 뒤꿈치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끌어내리면서 발목 뒤쪽을 밀려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발목 펌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뭐였죠? 뒤쪽이 지금 이렇게 짧아져 있잖아요. 그죠? 뒤쪽이 짧아져 있고 단단히 뭉쳐져 있잖아요. 요걸 풀어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풀어내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로 정체되어 있는 혈액을 밀어 올리고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내면서 정체된 혈액을 밀어 올리는 이게 순서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다양한 요법과 도구들, 스트레칭과 마사지 등은 증상처치예요. 급할 때 쓰는 응급처치예요. 당장 종아리가 뭉쳐서 힘든데, 당장 발이 부어서 힘든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증상처치. 또 급하면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급할 때는 이용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까 봤잖아요. 짧아져 있는 뒤쪽 근육을 늘려주고 약해져 있는 앞쪽 근육을 강화시켜서 양쪽 힘의 길이 균형을 맞춰줬을 때 그러면서 거기에 탄력성을 회복시켜줬을 때 답이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두꺼운 발목 하지 부종의 근본적인 원인은 발목 앞쪽 각도가 커지면서 여유가 생기고 발목 뒤쪽 각도가 작아지면서 조직이 단단히 경직되고 결국 그것이 뒤쪽으로 순환되는 혈액이 순환장애를 일으키고 그 순환장애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노폐물이 정체되고 그것이 하지부종을 유발하고 그것이 두꺼운 발목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아진 발목 뒤쪽 근육을 늘려준다면 그리고 길어진 발목 앞쪽 근육을 짧게 만들어준 강화라고 했어요. 짧게 만들어준다면 발목 앞쪽 각도와 발목 뒤쪽 각도가 같아지겠네요. 요걸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얘기죠. 순환이 개선되고 발목도 가늘어지고 예뻐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세성 알다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앞쪽이 아까 약해졌다고 했잖아요. 앞쪽이 약해졌으니까 자 이렇게 약해진 발목을 이렇게 당겨주면 여기가 강해지잖아요. 근데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저항이 걸려야 됩니다. 의식적인 저항도 좋지만 그 외에 물리적인 저항이 꼭 같이 가졌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스프링으로 저항을 걸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항을 걸어서 등을 정강이 쪽으로 당겨주는 운동을 해주면 발목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발 뒤꿈치로 걷기인데 발목 앞쪽이 약하고 뒤쪽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로 서서 발 앞쪽을 들어 올리면 이 앞쪽이 짧아지고 뒤쪽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아리가 잘 굽고 종아리가 두껍다라고 생각되면 시간 날 때마다 발 뒤꿈치 걷기를 좀 해주세요. 대신에 지금 종아리 뒤쪽 근육, 발목 뒤쪽 근육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단단한 바닥에 걸으면 발 뒤꿈치가 아파요. 아파서 자꾸 안 해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앞에 본
응급처치 방법들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이런 발 뒤꿈치 걷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미리 못했을 경우에는 바닥이 좀 푹신푹신하게 발 뒤꿈치 불편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서 발 뒤꿈치 걷기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목이 두꺼워지고 피로해지는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아치성 알다리거든요. 우리가 평발이라고 하죠. 이 편평족이 요것이 정상, 발바닥을 찍었을 때 이게 정상적인 발바닥 모양인데, 요 평발은 이렇게 거의 모든 부분이 발바닥이 우리가 바닥을 지탱했을 때 바닥에 닿아버려요. 그 다음에 하이아치, 이렇게 발등이 높고 여기 높은 신발 신었을, 볼 낮은 신발 신을 때 굉장히 발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치가 높은 거예요. 하이아치라고 하죠. 아치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이 전부 떠버렸죠. 어떻든 평발이나 하이아치의 경우에 아치가 붕괴되면서 균형 유지와 체중 분산에 장애를 유발합니다. 충격이 지속적으로 발과 발목, 종아리, 신체 전체로 파급되고 누적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지 부종이 생기고 굵고 두꺼운 하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발에는 한쪽 발에 26개의 뼈가 있습니다. 굉장히 관절이나 근육이 많고 힘줄도 많고 공간은 굉장히 작은데 작은 면적에 구조와 기능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해야 되다 보니까 조직을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 조물주께서 발에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보면 그 발이 작은 범위에 다양한 조직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제한점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부족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측에 있는 이런 그 보조구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된 보조구를 선택하면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60여 가지 지금 그 이상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마다 해본 사람마다 평이 달라요. 그런데 제대로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제작된 우측과 같은 발 교정구를 사용한다면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무릎과 대퇴로 건너갑니다. 앞벅지, 빵빵한 앞벅지, 무릎 전면, 그 다음에 그 전후 변형 중에서 전면 쪽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고 가는 다리를 원하는데 내 앞벅지는 왜 이렇게 빵빵하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요 좌측에 있는 사람과 요 우측 앞쪽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 확대를 해서 지금 각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몸은 서 있을 때 수직으로 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발목, 아까 보니까 뒤로 기운 발목이 있었는데 발목만 뒤로 기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무릎까지도 이제 뒤로 밀려버리게 되죠. 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땡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사진에서는 9.1도 뒤로 밀려서 99.1도가 나와요. 발목 뒤로 기울기가. 그리고 그 뒤에 사진을 보면 1.2도 발목이 뒤로 밀려서 91.2도가 나와요. 이 사람은 지금 나중에 개선된 후의 사진이거든요. 나중에 전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152도라고 하는 각도를 그리면서 180도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요. 180도로 서 있어야 되는데 152도라고 하는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꺾인 무릎을 뒤로 밀린 무릎을 만들어냈어요. 과도하게 뒤로 기운 발목, 허벅지 진행이 바뀌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그 빵빵한 압벅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원인이. 유독 압벅지가 튀어나온 이유는 골반 지변 근육의 기능 약화와 불균형한 자세 때문이다. 골반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척추, 코어 골반 주변부 근육에 불균형이 있다는 뜻이다라고 골반이에요. 또 골반 전방경사 체형이라고 했어요. 압벅지가 살이 찌는 이유는 림프가 막히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몰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뭉친 거 지방 아니고요. 근육이거든요. 근육 뭉친 거거든요.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압벅지 발달 원인은 보통 유전적인 원인과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한 발달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유전인지 어떤 올바르지 못한 자세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압벅지가 튀어나온 원인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압벅지 살을 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일 확실한 사실은 긴장감이 많은 대퇴사두를 이완시켜주면 길어 보이는 슬림한 허벅지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벌써부터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라고 말 참 잘 써놨어요. 근데 압벅지 풀면 그 순간 아프면서 시원하긴 한데 그리고 조금 그 순환이 개선되니까 나아지긴 하는데 이게 압벅지 뭉친 거 빵빵해진 압벅지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추천드리는 운동이래요. 압벅지가 튀어나온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많은 이유는 바로 뒷벅지에 근력이 없어 앞벅지만 사용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뒷벅지 근력을 길러주면 앞벅지에 사용되는 근력이 많이 줄어드니 튀어나온 게 많이 줄어들어간다고 해용이라고 했는데 일단 앞벅지 근력이 강하고 뒷벅지 근력이 약한 건 맞는데요. 원인적으로 앞벅지만 사용해서가 아니라 앞벅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체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체중이 발가락 쪽으로 쏠려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운 자세를 유지할 경우 앞쪽 전방사슬 근육들을 긴장시킵니다. 요거 좀 이따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 거예요. 몸이 앞으로 기울면 앞벅지나 종아리는 굉장히 슬림해집니다. 발목이 뒤로 기울었다가 무릎이 뒤로 밀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삼각 팬티 입으면 사타구니 쪽이 쪼여서 거먹게 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살이 찌고 엇벅지가 튀어나온 원인이 된다고 한다. 완전 나한테 해당하는 말인 듯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삼각 팬티 입었다고 앞벅지가 빵빵해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어떻든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검증 안 된 내용들이거든요. 인터넷은 검증된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올리다 보니까 그게 과연 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무조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거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발목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이걸 족배굴곡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발목이 뒤로 기울었어요. 족저굴곡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발목이 앞으로 기운 사람들은 발목이 가늘고 허벅지가 슬림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릎이 별로 안 구부러졌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발목이 굵어지고 발목이 뒤로 기울면서 무릎이 뒤로 빠진 백리가 됐죠. 백리가 되면서 허벅지 앞쪽이 빵빵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네, 얘가. 바로 바꿔야 되겠네. 힘들어. 아이고, 뭐야, 이거 지금.
바꿀 수도 없고 지금. 자, 보세요. 과연 그 빵빵한 압벅지가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발목이 뒤로 기울었어요. 기운 각도가 9.9도예요. 9.9도로 빨간색 선이에요. 9.9도로 기울었는데 이대로 그냥 올라가면 파란색으로 연장선을 만들어 놨어요.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은 무의식 중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주면서 버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뒤로 안 넘어가려고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꺾이면서 돌아온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백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 하늘색 선으로 지금 구부러진 정도를 표시를 해놨어요. 앞에 사진에서는 154도인가 그렇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각도 표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하늘색 선으로 표시만 해놨어요. 그러면 무릎은 뒤로 밀리면서 이거 백리라고 하는 거고 과도하게 펴지게 된단 말이에요. 무릎이 뒤로 밀렸다는 얘기는 과도하게 펴졌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거나 무릎을 펴지 않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무릎을 폈다라고 하면 이 과도하게 펴진 무릎에서는 무릎을 펴는 근육이 힘을 써주지 않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무릎을 펴는 근육이 힘을 써줄 수밖에 없는데 그 무릎을 펴는 근육이 어디 붙었느냐? 요 허벅지 앞쪽에 붙었어요. 요 허벅지 앞쪽에 요 허벅지 앞쪽에 이게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대퇴직근, 외측관근, 내측관근, 요 봉공근 아니고요. 요 안에 대퇴직근 안에 뭐가 있죠? 중간관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또 있어요. 이 네 개의 근육을 가르쳐서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 개의 근육이 일어서 있을 때는 이런 무릎이 뒤로 밀려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지속적으로 힘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힘을 쓰니까 근육이 발달하게 되죠. 근육은 힘을 쓰면 발달하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힘을 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운동할 때는 수축기환을 반복하거든요. 수축기환을 반복하는데 서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수축하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 쉴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 피로해지잖아요. 피로해지면 우리 사람도 일 안 해. 마찬가지 우리 허벅지 앞쪽에 있는 혈관들도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혈액순환이 안 돼버려. 그러면서 근육이 뭉쳐버려. 단단하게 발달되면서 순환까지 안 돼서 뭉쳐버리기까지 하면서 불뚝불뚝 튀어나온 압벅지가 만들어지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과도하게 발달된다라고 하는 말, 근육이 발달된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강하다. 그리고 짧다라는 말과 같다. 그럼 그러면서 순환이 안 되니까 경직된다. 경직되면서 거기가 뭉치게 된다. 뭉치게 되면서 순환장애를 유발한다. 그리고 그것이 근육비대와 순환장애에 결합돼서 노폐물이 정체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불뚝 튀어나온 압벅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뒤로 밀려버린 이 문제, 발목이 뒤로 기울어버린 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동으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압벅지가 발달된 사람들에게서 무릎 앞쪽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이 정도 이상으로 펴진 것을 의미하고 무릎을 펴기 위해서 대퇴사두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한다고 지금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고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했다는 얘기는 강해졌다는 얘기고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 대퇴직근은 골반에서 시작되고 나머지 세 개 근육,
외측 관근, 내측 관근, 중간 관근은 허벅지에서 시작돼서 무릎 앞을 지나서 그리고 무릎 안쪽을 지나서 무릎 바깥쪽을 지나서 밑으로 가면서 모아져서 무릎 밑에 이 지금 만져보세요. 무릎 밑에 만져보면 오돌오돌한 뼈가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경골조면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무릎을 펴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짧아졌다는 얘기는 강해졌다는 얘기는 짧아졌다는 얘기니까 짧아졌다는 얘기는 무릎을 구부릴 때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니까 무릎 앞쪽에 약한 곳에서 뜯기면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심근기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부위가 어디냐면 요 대퇴사두근이 내려오면서 요 밑에 무릎 밑에 와서 끝나는데 요게 덜 늘어나니까 요 밑에서 뜯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 밑에서만이 아니라 요 밑에서 뜯길 가능성도 있고 요 가운데서 뜯길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요 슬개골 무릎뼈 바로 밑에서 뜯길 가능성도 있고 무릎뼈 바로 위에서 뜯길 가능성도 있어요. 요 네 군데에서 짧아진 빵빵하게 발달된 앞벅지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 문제, 이걸 심근기전이라고 해요. 퇴행성 관절염과는 전혀 별개이고요. 짧아진 대퇴사두근, 힘줄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해서 발생하는 염증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 다음에 보시면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꺼번에 넘어가 버리면 또요. 오늘 요 마우스가 진짜 말썽을 부리네요. 예. 보시면, 이렇게, 폼롤러를 밑에 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허벅지를 미는 경우가 있죠.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발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서 무릎 앞쪽을 늘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그냥 단순한 스트레칭이 있고 원심성 활성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원심성 활성이거든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주기도 하면서 힘도 키워주는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뭉쳐있는 허벅지 앞쪽을 일시적으로 좀 누그러뜨릴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우선 발목에서 뒤로 기울어 있는 발목을 바로 세워주고 무릎에서 뒤로 밀려 있는 발목을 정상 앞으로 가져와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이런 것도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응급처치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근데 요걸 먼저 하고 그러면서 더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지금 무릎 뒤쪽 근육이 약해진 게 맞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무릎을 펴는 근육인 허벅지 앞쪽 근육은 굉장히 강해져 있고 짧아져 있고 무릎 뒤쪽 근육은 무릎을 구부리는 뒤쪽 근육은 굉장히 길어지면서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뒤쪽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좀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설명하기가 참 그래서요. 어떻든 현재 체형의 문제점과 개선법은 발목 앞쪽이 짧다, 발목 앞쪽이 길다, 발목 뒤쪽이 짧다. 이것을 발목 앞쪽과 발목 뒤쪽이 같도록 만들어주자. 너무 짧은 발목 뒤쪽 근육은 늘려주고 약한 발목 앞쪽 근육은 강화시켜서 양쪽 힘의 균형, 양쪽 길이의 균형을 회복시키자.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동시에 뭘 같이 가야 되냐? 짧아진 무릎 앞쪽,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주고 길어진
무릎 뒤쪽 근육, 약해진 무릎 뒤쪽 근육을 짧게 만들어서 무릎 앞쪽과 뒤쪽이 근길이와 근력에서 서로 같아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너무 짧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늘려주면서 약한 무릎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 앞뒤쪽의 길이와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 강의의 한계가 만약 나중에 동작을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옆에서 체킹하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요. 이게 또 안 넘어가네. 예, 또 왜 두 개 넘어가니? 이 사람이 처음 와서 상담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다리 가지고 어떻게 살았어? 아이가 둘이라는데 힘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짜증냈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5, 6개월 후에 이제 좋아진 다음에, 이젠 괜찮지? 아이들한테 짜증 안 내지? 안 내지? 그랬더니, 저요, 아이들한테 짜증 안 냈어요. 남편한테 짜증 냈지. 이제 짜증 안 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4개월 반쯤 걸렸어요. 이랬던 무릎이 차츰 좋아져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고 거기에 맞춰 운동 처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시키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저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보조기구를 사용해 왔으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혹시 보조기구 소개 부탁드려도 될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들 진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는데 지금 제가 가능하면 연락처 달라고 하십시오. 저기 우리 조성욱 팀장님한테 연락처 달라고 해서 하면 제가 어디로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도 알려 드릴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기 동두천에 어떤 분 그렇게 해서 어떤 선생님 소개해 줬더니 너무 좋다고 한다고, 그래서 부모님도 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연락처 받아서 저한테 톡을 주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답 드릴게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했는데, 발목과 정강이 각도가 90도보다 적은 경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일단 지금 70% 이상이 앞벅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이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냥 발목이 정강이 각도가 90도보다 작은 경우는 대체로 발목이 가늘고 발목 종아리 근육이 약해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좀 덜 펴지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해드리긴 할 건데, 꼭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 드릴게요.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오늘 마우스가 영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헤매고 있는데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여기 나에게는 안 읽히는데?
예, 그럼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주십시오. 있으면. 상체 디자인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체 디자인은 가면 등과 어깨와 거북목 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골반 전방경사, 측방경사, 후방경사는 뭐 많지 않으니까. 근데 골반 전방경사와 측방경사 문제가 심각한데, 복근 운동까지 포함해서요. 요것을 어쩌면 한 두어 번에 나눠서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번에는 힘들 것 같고, 연구합시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체형 디자인의 기본이 발에서 시작되는지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운동을 매일 하면 교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한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관절을, 두 개 관절, 세 개 관절을 같이 사용하면 강한 관절이 힘을 써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한 관절에만 집중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체형 디자인의 기본이 발에서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로 하늘을 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발로 바닥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틀어짐이 발목으로, 무릎으로, 고관절과 골반, 허리로, 등과 어깨로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저는 처음에는 발만 강조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발과 골반의 골반만 하면 저는 요추와 골반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골반과 요추 그리고 발과 발목의 상태를 같이 보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시간이 20분이나 지나버렸네? 어떻게?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